네, 반갑습니다. 엔비디아 주주 여러분들. 지난주 브로드컴에 이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한번 출렁했죠. 자, 그런데 이번 주도 엔비디아가 조금씩 조정을 줬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미국 의회의 법안 통과 건 때문인데요. 지금은 AI 반도체 시장이 뜨겁게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엔비디아 AMD의 첨단 GPU, 그러니까 초고성능 AI 칩을 수출을 제한하고 국내 우선 공급을 의무화한다는 GAIN AI 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바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AI 주력 제품 H100과 B300 그리고 AMD MI308까지 해외 판매가 막히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엔비디아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미 미국의 최대 시장이고 해외 고객을 소외시킨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 과연 이 법안이 통과가 될까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주가 방향을 가르는 포인트가 잡힌다라고 보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와 글로벌 AI 시장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차근차근 분석해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소식, 주가는 왜 지금 출렁이고 있고 앞으로 추가 반등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엔비디아 수출 법안과 관련해서 요목조목 살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놓치지 말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인공지능 AI 칩 수출을 제한한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미국 내에 우선 공급 의무화를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뭐 엔비디아에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 크게 악재인가요? 라고 막연히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미국 국회가 새로운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의 중요한 포인트는 AI 칩을 다른 나라에 팔기 전에 미국 안에서 먼저 쓰도록 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엔비디아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미국 기업과의 경쟁력,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위축이 될 거다라고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법안이 통과됐을 때 미국 기업의 세계 시장에서 불리하게 된다. 나는 오히려 산업이 위축될 거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엔비디아 주가 170달러 선을 약간 하회해주면서 음봉 캔들이 나와줬고요. 나스닥 지수를 이끄는 엔비디아로서 약간은 좀 반대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움직임은요,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엔비디아와 달리 나스닥 지수는 계속 우상향하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이런 그림들을 최근에 상당히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브로드컴에 이어서 이번 법안까지 여파를 미치게 되면서 충분히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은 벌어졌고요. 과연 이 법안이 얼마만큼 엔비디아한테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짚어보셔야 되는데, 저는 생각만큼 이게 법안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하나씩 살펴드릴 텐데요. 자, 이번에 수출 쟁점 포인트는 총연산 성능이라고 해서 2400 이상이거나 메모리 대폭력이 특정 수치를 넘는 칩, 이게 수출 허가 대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칩 성능이 일정 수준이면 정부를 허가를 받아야 나한테 허락 받고 해외로 팔 수 있어, 이렇게 제한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TPP라는 4800을 초과하는 제품은 수출이 전면 금지가 되는 건데, 성능이 너무 높은 칩은 아예 해외로 못 팔아버리게 된다는 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한테는 H100이라든지 AMD M1308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엔비디아의 인기 제품들 있죠, 내가 제일 잘 파는 거, 이런 것들이 기준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진짜 인기 있는 제품들이 수출에 막히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덜컥 겁부터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법안의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이 핵심을 파고드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여기서
남들은 공포에 팔 때 우리는 기회로 잡아 담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파헤쳐야 됩니다. 일단은 엔비디아가 반발하는 이유는 알겠죠. 이렇게 인기 있는 제품을 막으면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것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과연 그대로 통과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 전에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법안이 통과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법안이 통과가 되면 엔비디아라든지 AMD, 미국에 주문이 다 처리됐을 때, 그러니까 수출이 국내 공급을 지연시키진 않았는지, 외국 고객들한테 더 좋은 조건을 주지 않는지, 우리한테 더 좋은지 안 좋은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수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수출을 할 때마다 좀 번거로워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 주문을 다 처리했나? 아니면 뭐 해외에 팔아도 미국 고객이 기다리지 않는지, 미국한테 우선권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너희 증명하고 수출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더 싸게 팔지 않았는지를 하나하나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워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법안 얼마나 디테일하게 엔비디아한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럼 이게 얼마나 쉽게 통과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뜯어봐야 된단 말이죠. 네, 잠깐 여기서 만약에 정말로 수출 허가가 충족되지 못하면은 만약에 정부 규제가 수출 자체를 다 막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객관적으로 이번 상황, 엔비디아가 반론을 했지만 이번 법안, 엔비디아에 포함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객관적으로는 65% 정도가 잡히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그대로 통과가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서 희비가 갈린다라고 보는데 저는 통과될 확률은 조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 법안은 약간은 경미한 수준으로 엔비디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부터 중요한 포인트 나갑니다. 일단은 엔비디아는 전 세계의 GPU 생태계를 다 만들고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미국 우선 규정이 엔비디아에 포함될 가능성 이미 예상해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가 매년 통과되는 국가안보 명분이 굉장히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산업계의 로비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밑에서 하는 작업들이 이미 깔려져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부터 이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더라도 한 5%의 손실 정도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일단은 이런 생태계 같은 거를 물밑 작업을 엔비디아가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예외나 면제, 허가 통로로 인해서 실질적인 차단은 적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심이 위축이 되고 있는데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기업 전략이 뭐야? 제품 라인별로 하향 모델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우선 공급을 충전으로 큰 피해를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전략들을 취하지 않을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들이라고 하면 H100 초고성능 성능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 동맹용으로 묶어가지고 수출용으로는 성능, 기능 이런 것들을 조금 낮춰서 제공하는 전략들, 거기에다가 뭐 로컬 파트너, 데이터 센터를 강화해가지고 동맹 인프라 투자 확대를 해가지고 이제 국내 수요로 돌려서 공백을 좀 보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사실 이번 법안이 어떤 형태로든 엔비디아에는 충분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게 수정이나 완화된 형태로 이 실무나 로비로 인해서 현실적으로는 타협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방어하면서, 자, 더불어서 엔비디아한테는 이게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였죠? 바로 이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 때문인데요. 중국이랑 싱가포르를 합치게 되면 무려 46%에 달하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소프트 임팩트라든지 모데라트 임팩트라든지 스트릭트 임팩트라든지 이것들이
GPU 수출 차단 영향을 받게 되면은 매출에는 한 4.6% 정도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뭐 모데라토 임팩트도 마찬가지로 13% 정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 제품 믹스나 이런 것들로 차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뭐 5%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이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가능성은 65%,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낮다라고 봅니다. 왜? 실질적으로 수정이나 완화된 형태가 또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 뭐 중간 수준이 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 뭐 중국이나 싱가포르의 노출을 한 5%에서 15% 매출 영향이 예상법이 정도로 시나리오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엔비디아의 대변, 미국 내 우선 사실상 문제가 없다. 수출 제한이랑 증명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우리한테 크게 위축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매출 통계를 봐라. 많지 않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은 AI 인프라 부족 문제 때문에 해결하는 의도니까 자, 이것들이 독점력을 약화하려고 하는 이 역풍들을 맞을 수 있는 결과를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들의 관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흔들릴까요? 지금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충분히 흔들리고 선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정책 리스크, 불안정성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본질은 무엇이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물밑에서 이미 이 생태계가 다 형성이 되어 있죠. 엔비디아가 물밑에서 산업 로비를 다 이미 해놨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아예 안 했을까요? 저는 충분히 했다라고 보고 그에 대한 대응들을 충분히 해나가고 있지 않을까. 다만 이런 목소리도 어필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목소리를 내주면서 뒤로는 이 로비 작전들을 충분히 해놨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더라도 조건부 완화가 있을 거야. 봐봐요. 자, 그냥 넘어가면은 그냥 걔네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스무스하게 법안들이 어떤 규제가 와도 받아들인다라고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태클을 한번 딱 걸어주는 거죠. 엔비디아가 강하게 목소리 내면서 산업계 전반에서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모두가 당연히 반대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로비 압력이 분명히 들어왔을 것이고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있었다. 과거에도 AI 확산 규칙 완화된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조건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무게 비중을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염두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만 이것이 그대로는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규제 강도, 이 목소리들을 다 미국 정부가 무시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규제 강도가 완화되거나 예외 조항들을 포함하게 되면서 법안이 타협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지금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엔비디아 최근에 170달러선 밑으로 하회를 하면서 60일 이평선을 건드려줬습니다. 그러나 나스닥 지수는 어떻습니까?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박스권 상단을 가볍게 뚫어주는 캔들이 나와줬다는 말이죠. 최근에 양상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이 반도체 전반의 목소리를 내면서 못 갔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엔비디아가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와줄 수 있다. 왜? 지금 거의 다 RSI나 OBB나 이런 것들이 수치들이 계속 하락을 해주면서 빠질 수 있을 만큼 빠지고 있지만 그 밑으로 61선 밑으로 크게 빠지지 않는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스닥 지수를 끌고 있던 엔비디아가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것들이 조금 더 해소가 됐을 때 이것들이 다시 그만큼 더해지면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이런 그림들까지 그려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지금 투자자의 심리가 성장이 약간 둔화된 게 아니야. 브로드컴에 이어가지고 규제 법안까지 계속 와준데 주가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고 조정 가능성까지 주고 있지만
급락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저는 사실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하면 지금 지표들이 단기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단기 반응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락의 속도가 나스닥보다는 조금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소폭 조정의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전체는 지금 상승세 유지 중이고 엔비디아는 하단을 받치면서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해소가 되어준다면은 다시 또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림도 가져가 줄 수 있다. 자, 이렇게 양방향을 좀 열어두시면서 생각을 하시고 170달러 선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밖에 엔비디아 소식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하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면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또 영상 부분에 반영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